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알트코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상승장 중에 견뎌내야 하는 알트의 심한 하락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16년과 17년에 크립토로 치면 여름과 가을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떨어지기 직전에 팔았다가 오르기 직전에 쏘기 직전에 팔고 또는 뭐 스윙을 한다든지 롱숏을 쓰고 싶다든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언컨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의 실력자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빨리 투자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상승장이 지금 거의 찐 상승장 17년 이후로 보더라도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와중에도 뭐 마이너스 38%, 36%, 29%, 33%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여기에 거의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뭐 맞췄다고 해서 계속 맞출 수도 없고요. 결국 마지막 가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요때가 이제 16년도의 반감기라고 본다면 지금이 24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그 반감기 이후에 저는 조정 구간이다. 이때 당시엔 38% 정도 떨어졌었네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비트코인 얘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50% 이상 가져가는 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트코인으로만 성공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험난하기 때문에 파도 몇 번 불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오늘의 주제는 알트코인이니까 이때 당시에 알트코인은 그럼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찐 상승장일 때 크립토의 가을일 때만 가져왔습니다. 뭐 하락장 마이너스 80% 90% 아니고요. 상승장은 상승장과 지금 비교를 해야겠죠. 현재와 비교하기 위해서요. 이때 당시 새로 나왔던 원탑 미검증 슈퍼스타는 바로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시가총액 2위고 안정적이라 하지만 이때 당시로 돌아가면요. 지금 나온 뭐 AI다, RWA다, 게임코인이다 이것과 비슷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빗썸에서 제가 16년도 10월 이후에 상장이 그때 됐거든요. 그때 이후에 정말 찐 상승장일 때만 이더리움의 이제 움직임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이고요. 이 보라색이 이더리움의 상승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아까 그렇게 뭐 17년, 지금 17년도만 거의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의 상승률에 비하면 거의 뭐 순한 양이 돼버렸죠. 여기까지는 거의 심정지 차트인데요. 자,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빗썸 그 전, 16년 10월 이후에도 물론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런 게 있었겠지만, 그거는 제가 과감히 잘라냈고요. 진짜 상승장에서 16년 10월 18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00원 하던 이더리움이요. 무려 7,000원까지 떨어집니다. 여기선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타나지진 않지만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네요. 7,000원까지. 그리고 17년 1월로 거슬러 옵니다. 1월 5일. 17년은요. 크립토로 치면 가을에 해당하는 정말 엄청난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게 3분의 1 토막보다 더 떨어졌네요. 18,500원짜리가 빗썸 기준으로 최저점인 6,000원까지 3분의 1 토막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보이네요. 그래도 이 보라색이 올랐다 떨어졌다가 살짝 보이는데 3월 17일이거든요. 이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사이클이요. 자, 98,000원이었던 이더리움이 35,000원까지 역시 3분의 1 토막 정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6,000원짜리가 98,000원으로 올랐으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상승이었겠죠. 그러나 이때 사신 분들은 또 엄청난 하락을 경험했을 거고요. 자, 이때부터는 그래도 좀 잘 보이네요. 올랐다가 떨어진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락이 58%짜리였습니다. 5월 25일이었고요. 무려 38만 5천 원까지 올랐던 게 16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6천 원짜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잘 보이네요. 지금부터는요. 17년도의 중반에 치달으면서 정말 완연한 상승장 중에 나타나는 하락입니다. 자, 6월 12일부터 한 두 달 정도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48만 8천 원까지 올라갔던 게 13만 2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이거는 거의 뭐 4분의 1 토막에 가깝네요. 마이너스 73%의 하락이 나옵니다. 지금 50만 원을 뭐 100만 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10만 원으로 떨어졌으니 뭐 이때도 엄청나게 털려 나갔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다시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집니다. 정말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한창 상승하고 있을 때 43만 원짜리가 또 22만 원까지 반토막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루한 시간을 겪다가 이제 올랐다가 이 살짝 떨어지는 거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17년도 11월 이후입니다. 11월 말 정말 쏘기 직전에 또 한 번 30%짜리 하락이 나오면서 이때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정말 200만 원 넘게 올라가기 그 직전, 정말 크리스마스 직전조차도 120만 원짜리가 75만 원으로 39% 떨어지면서 마지막 개미 털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아시다시피 뭐 200만 원이 넘게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정점보다 이더리움의 정점이 뒤에 있다는 걸 또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요, 알트코인 중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알트코인이 상장 폐지가 돼버리거나 이렇게 많이 오를 수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성공한 케이스에 한해서, 그러니까 작게 씨를 뿌려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죠. 5% 이내로만 씨드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결국 6천원짜리가 235만 원까지 이게 불과 1년 내에 있었던 일입니다. 빗썸 기준 16년 11월 달, 10월 달에 있었던 17년 1월이었네요. 6천원짜리가 12월에 235만 원까지 가면서 39,000%가 올라갑니다. 이게 알트코인인데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마이너스 70%, 60% 간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견뎌내야지 이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비투 익명 고래, 그러니까 기관들 고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또 234억의 이더리움을 9월 9일 기준으로 또 손절을 했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또 뭐 청산되기 직전이었겠죠. 이렇게 샀다 팔았다 뭐 잘 피했다 몇 번 해봤자 그리고 롱숏 뭐 잘했다 뭐 수익 몇 번 거뒀다 이것보다는요 그냥 귀를 닫고 있는 게 실력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그리고 현재 힘든 가격이라고는 하지만 1년 전 가격과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하고요. 현재의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알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는지 손해인지를 제가 시총순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순이고요. 가격은 1년 전, 그리고 수익인지 현재인지 초록색이면 수익권이고요. 빨간색이면 손해를 보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 가격과 수익권인지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54,000불인데요. 1년 전 가격에 비해서 그래도 2배 이상 상승을 한 가격이네요. 1년 전에 비하면. 그리고 비트코인은 초록색이 많은 걸로 보니 수익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아직도 여기 보이시는 거죠. 데이터로 인투 더 블럭이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 그렇게 욕을 먹고 떨어졌고 뭐 상장 폐지됐다 죽었다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37% 그래도 오른 거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익권의 비중의 사람들이 초록색인 분들이 손해를 본 분들보다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비트 이더를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봅니다. 제 얘기뿐만 아니라요. 그냥 이 사이클의 수탁에 살아남은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도지코인도 있고 트론도 있는데요. 트론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비트코인보다는 좀 덜하지만 1년 전에 비해서요. 수익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스틴 선이 인위적으로 트론의 가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고요. 대부분은 이 톤 코인 아니면 에이다와 같지 않을까. 근데 톤의 경우는요, 1년 전 가격보다 무려 2배 반이 넘는 지금 뭐 4.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거의 대부분이 이 빨간색이라는 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에이다는 1년 전에 비해 23%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역시나 많은 손해를 거두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알트코인은요, 그냥 어떤 코인이든지 다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 이내로 작게 뭐 10개, 20개 이렇게 씨를 뿌려 놓고요.
그 중에 몇 개 이제 터지는 걸 기대를 한다. 뭐가 어떻게 크게 성장할지 모른다. 이게 알트코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년 전보다 상승은 했지만 엄청난 변동성에 고래들도 알트코인 투자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총순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발란체가 나오는데 1년 전에 비해서 역시 2배 이상 좋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역시 손해인 분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네요. 그리고 시바이누다, 체인링크다. 한때 시바이누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1년 전 비해 그래도 70% 정도 상승이죠. 체인링크도 50% 넘는 상승을 기록함에도 이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빨간색 비중이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팅, 분류를 해서요. 1년 전보다 2배 이상 수익을 거둔 코인만 이렇게 제가 필터를 채워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비트코인 뭐 2배죠. 톤코인 150%, 아발란체 2배, 그리고 이건 그냥 비트코인이고요. 페페는 무려 8배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요. 패치II 4배, 뭐 이미터블 X 2배, 랜더나 뭐 에이브라는 코인 뭐 3배, 2배 이렇게 1년 전보다 죄다 상승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비트코인만 빼고요. 나머지 코인 빨간색 비중이 다 높습니다. 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지금 개미들 뿐만 아니라 고래들까지 다 합쳐서 통합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1년 전에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상승 중인데 왜 고래, 기관들조차도 손해를 보고 있을까? 원래요, 알트코인은 원래 이렇다는 걸 깨닫는 게 그냥 남이 얘기를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많은 돈을 넣고 실패를 겪으면서 겪어보는 게 진짜 경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요, 알트코인은 변동성과 탐욕으로 인해서 또는 실수로 인해서 알트코인의 손해 기간은 엄청나게 길고요. 수익의 정말 크게 상승 구간은 엄청나게 짧습니다. 저는 변동성이라는 말도 굉장히 조금은 무책임하다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변동성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내일 당장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나도 너 더 살 수 있어. 이게 저는 변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순화되게 이제 지금 표현이 됐는데, 변동성 굉장히 무섭고, 원래 알트코인은 이렇게 뭐 개미든 고래든 손해를 계속 오래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승리를 한다. 이거를 좀 정말 그냥 대충 남이 얘기를 해서 듣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직접 깨달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한두 번 이렇게 딱 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맞추면 정말 도파민이 돌고 희열을 느끼거든요. 이거를 추구하는 성공 투자자로 보이는 친구가 인간 지표가 한 분 있습니다. 많이 소개해드렸던 아더 헤이즈인데요. 9월 6일자 분명히 하락이 지금 떨어지는 가운데 또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더 헤이즈조차도 두려웠나 봅니다. 비트코인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번 주말에 5만 달러가 깨지는 숏 배팅, 공매도를 쳐버리고 말았으니 내가 할 건 기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한 3% 먹고 숏 포지션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코미디도 아니고 계속 중계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유동성 유입으로 인해서 상승이 올 것 같아서 급하게 청산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더 헤이스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거시경제에 밝고 뭐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든지 해박하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지금 계속 이렇게 숏을 하든 롱을 하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친구는 사업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비트맥스라는 거래소도 만들고 뭐 인플루언서잖아요. 이 사업으로 잘 번 돈을 제가 볼 때는 그냥 투자로 다 날려먹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한 분야의 성공자가요, 다른 분야까지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분야는 성공한 분야만큼 이렇게 노력을 한 대가겠죠. 그리고 다른 분야는 이 다른 실패라든지 다른 노력량으로 채워내야 되거든요. 내가 사업 잘했다고 해서 투자도 잘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투자로 또다시 깨지고 실패의 양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거든요. 나 실패하기 싫고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을 사람 얘기를 한번 제가 드려봤고요. 자,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투자 성공에는 예외가 없다. 제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도 비쌀 때부터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필명이 예전에 두 아들 아빠였잖아요. 가끔 초등학생 아들에게 코인, 주식,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왜 사람들이 비쌀 때 사는지를 아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3년 반 정도 되는 이게 알트코인 얘기긴 한데요. 하락장이 너무 깊고 길어서 쌀 때는 사람들이 사질 않고 다 도망가더라. 근데 상승장은 불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짧고 굵게 오거든. 그때는 예를 들어 볼게. 오늘 1억 원 투자했던 게 내일 2억 원이 되고 다음날 3억 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너도 그때 사고 싶지 않겠어? 라고 그리고 분명 너도 비싸게 사서 물리면서 시작을 할 거야 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빈말하지 않습니다. 팩트대로 말을 드리고 또 실패를 겪어야지 본인이 성장을 하겠죠. 자,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했든지 뭐 서울대든 의대 졸업했든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투자로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고 그 실패한 후에 나중에 크게 오르는 걸 보면서 아, 내가 틀렸었구나. 투자의 원리를 깨달은 자만이 다음 폭락 때, 다음 조정의 기회 때 크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포기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내년으로 예상되는 그 큰 상승이 나오는 걸 보신다면 그때 지금 제가 한 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